지금은 10월 28일이고 10월 26일에 당신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고 해석을 한 영상입니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시고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길잡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사실적으로 일어난 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직업이나 전쟁적인 상황,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죽음 그리고 새어머니가 생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의 감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인데요. 주인공이 새 어머니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주인공이 새를 무서워하는 것, 그리고 돌로 자기 머리를 찢은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탑이라는 것은 사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인 거지 인간적인 자아의 성찰을 하는 곳, 자아의 진화를 하는 곳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인공의 나이나 다른 예시를 들기 편하기 위해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춘기의 특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숲을 탐방한다거나 청외가리가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상상을 한다거나 돌을 들고 청외가리와 싸운다는 그런 다양한 상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사춘기 때 일어나는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과정,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탑 안에 들어감으로써 진짜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주인공은 새를 아주 무서워하는 보류공포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외가리가 처음에는 자신의 공포의 대상이고 나중에는 앵무새가 등장을 하게 되죠. 다양한 새 중에 청외가리는 무엇인가가 좀 달랐습니다. 왠지 무섭기도 하고 경외감을 일으키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막상 가까이서 보니 불이나 발, 눈 같은 것들이 너무 무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청외가리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마음속에는 이 새라는 것이 크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것들이 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고, 즉 아직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사토의 내적인 갈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청외가리가 인도한 곳을 가자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새엄마가 탑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자아에 큰 파도를 일으키는 새엄마가 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나를 배우는 자 죽을 것이다 라는 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도 펠리컨들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죠. 사춘기 혹은 자아의 성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배우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사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그런 자아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을 알기도 하고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 부추기는 것들, 나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성욕, 돈이 될 수도 있죠. 대부분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되는 것, 나쁜 것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없게 자신을 밀어붙이고 자신은 피할 수 없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아 안에서 여행을 하기 시작하자 키리코의 젊은 날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 형, 누나, 부모님, 고모,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마사토의 경우에는 고모 같은 존재였던 키리코였던 것 같습니다. 배를 항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물고기를 손질하는 법을 알게 되고 거기 안에서 또 다양한 행복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키리코는 담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젊은 날에 키리코가 안내를 할 때 마치 담배와도 같은 불이 붙은 막대기로 도와주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귀여운 존재가 나오죠. 와라와라가 나옵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행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펠리컨은 나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최근에 엄마의 죽음을 통해 주인공은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최근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행복한 일이 생겨서 와라와라들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펠리컨들, 즉 나쁜 마음들이 와서 와라와라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불을 쏘자 펠리컨과 와라와라 동시에 죽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주인공은 원망합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쁜 행동 하지 마라, 다양하게 말을 하시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동시에 행복을 앗아가는 거기도 합니다. 나쁜 행동에서 오는 행복을 동시에 없애는 거니까요. 펠리컨을 죽이기 위한 행동이긴 하지만 동시에 행복을 앗아가기도 하죠. 어머니가 다루는 불의 경우에는 가정적인 형태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불에 타 죽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이미지는 요리와 연결이 많이 되죠. 때문에 불을 다루는 것이 마사토의 머리에는 많이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죽음 때문일 수도 있겠죠. 죽어가는 펠리컨은 자신은 그저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이 있기에 선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같은 인지 자체가 없었다가 악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사토는 펠리컨을 묻어줍니다. 그것 또한 자신의 마음이란 것을 인정한 거죠. 돌로 자신의 머리를 찌은 주인공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이 깊게 박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날에 자신들이 한 죄 중에서 끝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죠.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댄다거나 야자를 땡땡이 친다거나 자신의 머리에 오래 남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로 머리를 찌은 것이 그것이죠. 죄를 인지한다는 것은 어린 날이 끝나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중간에 주인공과 메가리가 이동할 때 신비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어둠으로 돼 있고 한쪽은 빛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곳을 통해서 어둠의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때문에 자신의 진짜 무서워하는 존재인 앵무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류 공포증이 있는 주인공에게 앵무새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루고 있는 정체는 앵무새인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무의식은 항상 마사토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의 목표는 마사토의 정신을 무너뜨려서 마사토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겪게 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앵무새가 자신을 죽이려 하지만 자신의 자아의 인도자인 외가리나 어머니가 도와줍니다. 어머니와 함께 같이 새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와 외가리라는 자신의 자아의 인도자가 새엄마라는 결국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을 향해 같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새어머니가 출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마사토는 새어머니를 진짜 자신의 어머니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즉 자아가 진화를 한 것입니다. 새어머니의 출산을 보게 한 것은 앵무새는 금기를 깬 것이라고 합니다. 사춘기 소년이 보는 새로운 생명의 출산, 산모의 고통, 이것은 마치 자아의 성찰에서 사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어린 사춘기 소년이 그런 것을 본다면 자신이 새엄마를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동정심이 생기고 받아들이는데 치트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방법을 통해서 새엄마는 마사토에게 좋은 존재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큰할아버지의 경우에는 탑을 만든 자, 자아를 만들고 통찰하는 자입니다. 전체적인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동시에 마사토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자이죠. 그런 큰할아버지에게 앵무새들은 죽은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어둠의 무의식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인 거죠. 죽은 어머니만이 이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큰할아버지는 또한 주인공에게 도를 이어받으라고 합니다. 마치 가업을 이어받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주인공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연 미래의 자신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지, 가업을 이어받을 것인지, 혹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갈 것인지, 돈을 이어받을 것인가,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다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의 젊은 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자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아 성찰이 거의 끝나가는 거죠. 그리고 떠나는 곳에서 나오자 어머니는 큰할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많이 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 돌들이 이어받기를 원하기도 했고요. 때문에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죠. 문 밖에서는 아버지가 마사토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사춘기와 같은 것이죠. 문을 닫고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자신의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결국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찾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탑에서 나오자 외가리는 마사토에게 기억을 하는지 묻습니다. 마사토는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잊게 될 것이라고 외가리는 말을 하죠. 우리는 어린 날의 기억을 결국 잊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다양한 지브리의 장치들이 나옵니다. 지브리의 작품들을 봤던 분이라면은 저건 저 작품의 이거 같은데, 저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어떤 거 같은데, 저건 뭐 키키의 어떤 부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그 이유와도 같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은 젊은 날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울을 만들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센과 치히로를 만든 것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토토로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이 작품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야오 작가가 자신의 모든 세계관을 다 담아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이 어린 날에 이 기억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고, 이 기억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한 것들을 하야오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감독은 결국 애니메이션으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영화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많은 작품들을 보여주며 나의 이 순간은 이 작품이 되었고, 나의 이 순간들은 이 작품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는 이렇게 풀어졌다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늙었고, 그리고 이제 자네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담담하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애니메이션이 많고 삶을 투영한 애니메이션이 많은 오직 미야자키 하야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영화적 언어였던 거죠.